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행복 플러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74세 박진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15억을 다 잃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15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가장 믿은 큰아들은 연락이 끊기고 둘째 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라진 진짜 이유, 둘째 아들이 3개월 동안 몰래 했던 일, 그리고 며느리가 마침내 밝혀낸 놀라운 진실까지. 오늘은 15억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한 가족의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2년 전 봄, 박진수 할아버지는 74세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분이셨죠. 젊은 시절 사랑하던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40년간 반복하셨죠. 선생님, 저는 특별한 재주도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씩 모아서 만든 돈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15억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두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죠. 큰아들 정훈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큰 놈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정민이한테 좀 더 많이 줘서 사업을 키우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정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서울 근교에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만들 수 있어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훈아,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정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잖아요. 이런 거 보는 눈은 있어요. 확실한 정보이에요. 저도 제 돈 다 넣을 거예요. 정훈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 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할아버지는 결국 큰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자랐어요. 그런 아들을 안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2년 전 4월 15일, 박진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15억을 큰아들 정훈이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날 정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1년만 기다리세요. 꼭 30억 만들어서 드릴게요.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이제 내가 아들한테 기댈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들려왔습니다. 번호를 바꿨나? 싶어 회사로 전화를 했지만 그분은 3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라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하게 큰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여기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이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는 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진수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들러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어르신, 아드님께 자발적으로 돈을 주신 거라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박진수 할아버지는 절망에 빠지셨어요. 법적으로도 돈을 되찾기 어렵다는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왜 정훈이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둘째 정민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둘째 정민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민아, 아버지인데. 너 형 연락처 아니? 아니요. 저도 요즘 연락 안 돼요. 왜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형한테 돈을 좀 맡겼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전화기 너머로 정민이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얼마나요? 그게 15억?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15억이요? 평생 모은 돈을 다요? 그걸 형한테만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형은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못 믿으셨어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형은 똑똑하니까, 대기업 다니니까. 저는 고작 카페나 하는 놈이니까. 그렇죠? 사실 정민이는 평소에도 그런 서운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형만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수 할아버지도 그것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아들이 더 잘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였죠. 정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형한테 연락도 안 되는데. 정민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생애 처음 혼자 소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속고 둘째한테는 원망받고 그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세요? 74세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15억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큰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둘째 아들마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걸까요?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진수 할아버지가 돈을 잃은 충격과 둘째 아들의 오해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며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몰랐던 놀라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히 둘째 정민이가 3개월 동안 몰래 했던 일. 다음 편에서 할아버지의 절망 끝에 찾아온 극적인 반전을 기대해 주세요. 아침 6시,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작은 월세방. 6평도 안 되는 방에는 낡은 가구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아침 8시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차려 먹을 기력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며느리가 며칠 전에 갖다 놓은 반찬들을 외면하고 이걸 어떻게 먹어? 라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전 10시 40년 지기 친구 최 씨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나야. 요즘 왜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당구장에 나와.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 할아버지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친구들에게 15억 날렸다라고, 아들한테 속았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미안해, 최형.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마저 피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나. 정오가 되어도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오후 2시,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약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먹어서 뭐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고 혈당 체크도 2주가 넘었습니다. 오후 4시,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고 눈은 푹 꺼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다가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7시,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앉아 4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보고 싶소.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았죠.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통 정훈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민이는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3시,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꿈. 아침 6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 할아버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나셨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어지러웠어요. 냉장고 반찬은 이미 다 상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볼까? 예전에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라며 절대 안 가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반, 할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줄 맨 뒤에 서자 앞에 선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여기 밥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받아 자리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74살에 무료 급식을 받다니. 밥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나오는데 예전 철물점 단골이었던 이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세요? 가게 문 닫으신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창피함에 대답을 못하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라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당했던 사장님이었는데 이제 복지관에서 밥 얻어먹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 철물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멈춰 서서 바라보니 이미 5 편의점이라는 간판이 붙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한 곳인데 할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갈증이 났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어요. 어지럼증도 심해 일어서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저녁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당을 재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혈당이 300이 넘어요. 약은 드시고 계셨어요? 그게 요즘 좀. 언제부터 안 드신 거예요? 한 2주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다 큰일 나요. 당뇨 합병증 아세요?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병원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그냥 약만 처방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의사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지만 약국에 가지 않았어요. 약을 살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할아버지는 혼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사진을 앞에 놓고 차례를 지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나 이제 곧 갈 것 같소? 거기서 기다려 주시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오후가 되자 현기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고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어요. 정훈이는 연락이 안 되고 정민이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테니 손주들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문을 두드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추석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며느리는 이상한 낌새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혈당이 매우 높고 탈수 증상이 심하다며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난감했습니다. 남편 정민은 지금 형을 찾느라 어디론가 갔거든요. 이제는 말해야 해. 더는 숨길 수 없어. 며느리는 결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여러분, 박진수 할아버지의 하루하루를 보셨나요? 15억을 잃은 것보다 더 힘든 건 혼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정민이가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며느리가 왜 추석날 찾아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5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버님. 추석날 쓰러지셔서 제가 119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쓰러진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폐는 무슨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만약 조금만 늦었으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할아버지는 감사했습니다. 정민이는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민 씨는 아버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 전화했을 때 분명히.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민 씨는 그날 이후 3개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형님을 찾아 헤맸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그날 아버님과 전화 끊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을 반드시 찾아야 해. 아버지 돈을 찾아드려야 해라고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민 씨는 형님이 다니던 회사, 친구들, 부동산 중개소를 밤낮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 며느리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희망을 드렸다가 실망시키면 어떻게 해? 형을 찾고 돈을 되찾고 나서 말씀드릴 거야라고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정민 씨는 운영하던 카페까지 팔았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 위해서요. 5천만 원짜리 카페를 금매로 팔아서 3천만 원으로 탐정을 고용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2개월 반 만에 큰형님을 찾았어요. 경기도 어느 고시원에 숨어 계시더래요.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어요. 정훈이를 찾았다고. 네, 아버님. 그런데 형님도 아버님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정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재개발 투자 권유, 회사까지 그만두고 투자한 일, 그리고 그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 형님도 회사 퇴직금이랑 대출받은 돈까지 다 잃으셨어요.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숨어 계셨대요.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정훈이는 나쁜 놈이 아니었구나. 네, 아버님. 오히려 아버님을 더 잘 모시려고 하다가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기쁜 소식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정민 씨랑 큰형님이 함께 경찰서랑 금융감독원에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사기꾼 일부가 잡혔어요. 그래서 동결된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됐어요.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5억 중에 겨우 3억?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많은 돈이다. 네?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걸 찾았으니까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민이 들어왔고 그 뒤로 정훈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먼저 다가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3억밖에 못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민아. 아버지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나를 원망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정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할아버지가 정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정훈아. 너도 당한 거잖니?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세 부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미안함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후 진순의 집밥과 진정한 행복.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식당 간판에는 진순의 집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정민은 홀에서, 며느리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3시 할아버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 할아버지는 노인생활 상담 봉사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비슷했어요. 아들한테 15억을 다 잃었죠.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한 할아버지에게 박진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 애쓰고 있었죠. 제가 혼자 절망에 빠져서 그걸 못 본 거예요. 돈은 찾으셨어요? 15억 중에 3억만 찾았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못 찾아요. 저는 15억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요. 상담하러 온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저녁에 진순의 집밥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민 부부, 그리고 정훈. 정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월급이에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정훈은 지금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함께 갚자. 천천히. 세 부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다 같이 밥을 먹는 거냐? 1년 만이에요, 아버지. 그래, 1년 만이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추석날 혼자 차례 지내며 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74살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다. 15억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박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15억보다 귀한 가족의 소중함을 얻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박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